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소화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위험물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혹시 위험물에 대해서 다 암기를 하셨을까요? 네. 다 암기를 하셨을 거라고 전 믿고, 전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위험물 쪽은 살짝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이외에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문제로 다뤄드릴 테니까, 일단 요게 기본이에요 하셨죠? 우리는, 8월, 9월까지, 8월까지죠.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를 풀 정도의 이론은 다 갖춰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목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8월까지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세 번씩 풀어보면서 기출은 다 풀 수 있게 연습을 해두셔야 돼. 그래야 그 이후에 조금 어려운 문제라던가 또는 응용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냈을 때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으니까. 아셨죠? 자, 그럼 파트 5, 소화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론은 여기 챕터 1에서 이제 챕터 8까지 쭉 들어가 있죠. 그럼 챕터 1에 소화 원리, 챕터 2 약제 기초, 물소화약제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분말.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자체가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앞에 있는 화제라는 것과 그리고 연소라는 걸 조금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또 쉽게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의 약제별 특징을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아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약제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그 약제를 보기 전에 우리는 소화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에 가보면 소화 원리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소화의 정의와 구분에 갔을 때 소화의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자, 우리가 연소에 3요소가 있고 몇 요소가 있다? 우리 4요소. 자, 3요소는 뭐죠? 3요소 뭐예요, 여러분들? 부르세요. 가, 산, 점. 그죠? 오케이. 다 알고 계시네요. 4요소는 가산점의 뭐까지? 그렇지. 연쇄 반응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요소나 또는 우리가 4요소 나와 있죠. 그죠?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거나 또는 억제를 냈을 때 연소 현상이 중지가 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소의 3요소라고 하면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4요소까지는 연쇄반응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4요소가 있을 때 가연물을 끊으면 더 이상 연소 반응이 진행이 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 열을 끊으면 더 이상 연소 반응이 진행이 안 되고요. 산소를 끊어도 더 이상 연소 반응이 진행이 안 되고, 연쇄 반응을 끊어도 더 이상 연소 반응이 진행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열을 우리가 컨트롤을 해서 연소 현상이 더 이상 되지 않게 하는 걸 무슨 소화라고 얘기하냐면 냉각 소화라고 얘기하고요. 가연물을 없애요. 가연물을 없애서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 그죠? 걔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제거 소화라고 얘기하고, 자, 산소를 없애서 컨트롤합니다. 연소가 되지 않게 얘 이름을 질식 소화라고 얘기하고, 연쇄 반응을 끊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촉매 또는 연쇄 반응 차단. 같은 말이에요, 다. 또는 얘를 예전에 반응을 억제한다라고 해가지고 억제 소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끊었을 때를 얘가 무슨 소화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 그리고 요 위에 우리가 요런 냉각소화라던가, 자, 냉각소화는 뭐 없애는 거라고요? 점화원. 꼭 알고 계셔야 돼. 질식소화는 뭐 없애는 거라고요? 산소. 가연물을 없애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연쇄반응이라는 걸 없애는 걸 우리가 부촉매소화 또는 연쇄반응 차단소화, 억제소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제거소화를 희석소화라고 해가지고 희석소화가 제거소화에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소화 방법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중에 3개는 질식, 냉각, 제거, 이 3개는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불을 끄기 때문에 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한대요? 물리적 소화라고 얘기한답니다.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물리적 소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물리적 소화는 우리가 질식, 냉각, 제거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물리적인 방법으로 내가 산소를 끊거나 또는 점화원을 차단한다거나
또는 가연물 자체를 치워버린다거나 약간 물리적 소화 개념이고, 불꽃 연소는 우리 연소 중에 4요소, 표면 연소는 3요소죠. 그죠? 그래서 연쇄 반응이 있든 없든 어차피 가산점은 무조건 다 4요소와 3요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네 3개를 끊는 소화 방법이 물리적 소화 방법은 4요소나 3요소 형태에서 어디서나 적응성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화학적 소화입니다. 화학적 소화. 자, 얘는 연쇄 반응이 있을 때만 이 소화 방법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학적 소화 방법은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소화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4요소 때만 적응성이 있다. 왜냐하면 3요소엔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연쇄 반응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런 예로, 얘를 우리가 이제 요때 4요소 때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4요소를 끊는 걸 부촉매라고 얘기한다고요. 부촉매. 그래서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거나 종료시키는 방법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치우고 이런 게 아니고, 연쇄 반응이라는 게 뭐였죠? 얘가 나오는 거였죠. 수소기. 수상기. 맞습니까? 자, 이런 게 나오는 반응을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연쇄 반응을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억제를 시키거나 또는 그 반응이 진행되는 걸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이제 종료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치?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어떤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쇄 반응을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화학적인 소화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화의 원리와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물리적 소화 방법인 냉각부터. 자, 냉각은 얘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앤다기보다 약간 저마원의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냉각 소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뭐냐? 만일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귀엽게 생겼네? 귀엽게 생겼죠, 불이? 그죠? 요 귀엽게 생긴 불이 막 나무에 불이 붙었대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그냥 얘 해버리면 패스트야. 뭐를 해요? 주스요. 주스를 그냥 확 하고 뿌려버리면 패스트입니다. 얘가 그냥 어떻게 돼요? 물이 꺼져버리는 거죠. 얘를 우리가 무슨 소화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스 소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주수소화. 주수소화. 됐죠? 그래서 이 주수소화를 우리가 대표적인 냉각이다. 그래서 4요소 중에 에너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또는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내려가게 해서 소화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연소 과정에서 물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자, 물이 얘가 되게 크잖아요. 증발잡열 값이. 수증기로 됐을 때 주변에서 뺏어오는 열, 539라는 걸 이용해서, 이 539라는 게 흡열을 한다 그랬죠. 그죠? 제가 주변에서 흡열을 해서 얘가 수증기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539라는 값이 크기 때문에, 증발잡열 값이 크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흡열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흡열 반응을 이용해서 열을 제거하는 것이다. 비열과 증발잡열이 크죠? 물 비열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물 비열 얼마야?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증발잡열은요? 539죠? 맞습니까? 다른 물질에 비해 엄청 크죠? 그래서 얘를 어디에 사용한대요? 여기. 냉각 소화에 사용을 한다. 가연물을 물로 냉각시켜 소화하는 경우 1g의 물이 증발하는 데는 539칼로리의 열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앞에서 우리 계산 문제도 풀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물이 우리가 냉각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소화약제 중에 하나고, 그렇다고 다른 소화약제에 냉각이 없냐? 아니요. 포 소화약제도 냉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 물로 만드는 거거든. 냉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울 가스계 있죠. 가스계에도 얘가 있습니다. 냉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얘네들이 냉각이 대부분 소화약제의 냉각은 거의 다 들어가요. 그리고 질식도 대부분 다 들어가거든요. 냉각 질식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부촉매가 섞이냐, 부촉매가 섞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정리를 하실 때. 그럼 가스계에도 냉각이 있다 그랬죠. 대신에 있지만 뭐보단 약한 거예요. 물보단 냉각이 좀 약한 거죠. 그런 개념으로 나중에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냉각은 뭐를 얘기한다? 물소화약제를 얘기한다. 그래서 물에서 이 특성값들 우리 앞에서 외웠던 거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체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고. 자, 두 번째 질식입니다. 자, 질식은 내가 여기 불이 났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정말 쉽게 얘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불이 산소가 원래 21%가 있기 때문에 얘가 탈 수 있었는데 얘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산소 농도가 몇 프로 이하요?
1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 불은 어떻게 될까요? 꺼집니다. 그래서 이 15%라는 수치를 꼭 알고 계세요. 자, 평상시 산소 농도를 우리가 21%라 그랬죠. 이 21%를 내가 15% 이하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질식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꼭 알고 계세요. 요거. 그래서 산소 공급을 제어하는 걸 얘기하는데 희석 질식과 피복 질식이 있대요. 그죠? 근데 이거 두 개를 우리가 그냥 이름을 합쳐서 얘를 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희석 질식은 우리가 뭐냐면 산소 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희석을 시키는 거거든요. 농도를 옅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산소 농도를. 아셨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소화약제가 CO2인데 내가 만일 CO2를 이 안에 뿌렸대요. 아셨죠? 그럼 얘가 뭐예요? 불연성 가스죠. 그럼 얘가 뿌려졌을 때 이 안에 있는 산소는 21%에서 몇 프로까지? 15%까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CO2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산소 농도를 희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희석질식이라고 얘기하고 또 CO2라는 소화약제를 이용해서 얘가 분자량이 44거든요. 왜냐하면 탄소가 10이고 산소가 몇이기 때문에 16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분자량이라는 걸 공기 분자량 29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몇 배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죠. 몇 배요? 1.5배. 즉 이건 몇 배 무겁다? 1.5배 무겁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불 덮듯이 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죠. 이 덮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복질식. 그죠? 근데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야. 불연성 가스가 들어가서 산소 농도를 희석을 시킨다? 결국 이것도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 농도가 떨어지지만 얘는 위에서 덮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피복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희석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를 구분짓지 않고 우린 그냥 얘를 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질식 효과가 정말 큰 소화약제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아셨죠? CO2요. 또 이제 포도 질식이 세죠. 이런 것들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식 효과가 센 게 CO2라던가 포 또는 뒤에 가보면 얘 있어요. 얘.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를 결국 우린 그냥 질식이라고 얘기한다. 자, 소화 방법. 불연성 기체로 덮는데요. 이산화탄소나 질소. 요게 이제 불활성 기체거든요. 요걸로 덮는 걸 우리가 질식. 또 포. 기계포나 화학포. 근데 보통 요즘은 화학포 쓰지 않으니까 보통 기계포. 고체로 연소물을 덮는데요. 후라이팬 아제시 수건이나 담요를 이용해서 위를 덮는데요. 연소실을 완벽하게 어떻게 한대요? 밀폐를 한대. 그럼 완전하게 밀폐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를 완벽하게 밀폐시키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지 않겠구나? 산소가 들어가지 않겠구나. 그죠? 자, 산소 공급 차단이라고 들어가 있죠. 산소 공급 차단. 기타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으로 질식 소화하는 방법. 또는 건조사도 들어가겠죠. 건조사.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서 또는 무거운 걸로 덮어서 결국 결론은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다 질식에 대한. 자, 그리고 5번. 요거 유화소화라는 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얘를 유화질식이라고 해가지고 질식 쪽에 포함을 시키기도 했는데 요즘은 시험 문제가 얘가 단독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화질식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요즘 시험은 뭘로 나온다? 그냥 유화소화 단독으로 나와요. 그럼 유화소화도 결국은 이게 덮는 거거든요. 이것도 덮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중이 물보다 큰 중유. 무거운 기름. 그러니까 무거운 기름에서 불이 나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물을 뿌리는데 물을 얘를 꼭 뿌려야 돼요. 분무 상태로. 그래서 무상으로 방사를 거예요. 또는 포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무상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셨죠? 자, 분무 상태에 물을 뿌리면 이 분무 상태의 물은 중유가 무거운 기름이기 때문에 얘가 뿌려졌을 때 이렇게 뿌려졌을 때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요 유류 표면을 두드려요. 요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누굴 두드린다고요? 유류 표면을 두드려요. 유류 표면을 두드리면 얘가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중유와 물이
약간 섞이는 것도 아니고 안 섞이는 것도 아니고 되게 중간층을 형성하거든요. 걔 이름이 물도 기름도 아닌 에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에멀전이라는 애가 위쪽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그냥 한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수천 개, 수만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분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걔가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막을 형성합니다. 막.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에멀전층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에멀전층이 형성이 되면요.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불은 더 이상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할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유화질식이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유화층, 물과 유리의 중간 성질. 물도 아니고 유리도 아니고. 그래서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화소화를 우리가 이끌어내려고 이 분무수를 천천히 뿌리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고압으로 빠르게 뿌려요. 빨리 두드리게. 아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 같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자, 그리고 제거 나와 있습니다. 제거. 자, 제거는 내가 여기 불이 났어요. 나무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옆에 있는 가연물들 있죠. 이미 불난 건 어쩔 수 없고 옆에 있는 걸 빨리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치워버리는 거죠. 더 이상 타지 못하게. 맞습니까? 그래서 가연물을 제거해서 소화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 방법에 가보면 촛불을 어떻게 한대요? 입김으로 끈대. 하고 제거. 맞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제거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또 산불화재. 산에서 불이 났는데 앞에 있는 나무들 있죠? 이거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다 베버리는 거예요. 제거죠. 자, 그리고 유류 화재가 났대요. 유류에서 표면에 화재가 난 거죠. 그럼 일부러 옆에다가 폭탄 하나를 놓고, 아이고, 폭탄을 거꾸로 그렸네요. 폭탄 하나를 놓고 얘를 폭발을 시켜요. 펑. 그럼 이게 후폭풍이라는 게 와서 얘를 날려버립니다. 유증기를. 그래서 이런 방법을 예전에 썼었대요. 그래서 폭발물에 후폭풍을 이용해서 유증기를 날려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기화재는 어떻게 한대요? 전원을 차단한다. 가장 또 대표적인 거죠. 가스화재는 가스를 차단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제거. 그래서 보통은 이 제거와 질식소화 방법, 요 대표적인 요런 얘들 있죠. 이걸 섞어놓고 찾아라라고 해요. 제거 소화가 아닌 것은 뭐 질식 소화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만 잘 해주시고 문제를 풀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질식과 제거에 대한 또는 냉각에 대한 이런 구분은 쉽게 됩니다. 진짜로.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뭐가 나와요? 이제 희석소화가 나오죠. 자, 희석소화란 수용성 가연물에 물을 대량으로 방사해서 연소 농도를 연소 범위 이하로 희석하여 소화하는 방법이래요. 자, 얘는 희석 질식과는 다른 거예요. 하셨죠? 희석 질식과는 다른 거예요. 이 2번에 대한 내용이 희석 질식에 대한 내용이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희석 질식이라고 따로 구분 안 하고 어디로? 우리가 질식으로 보통 포함을 시키는 거죠. 자, 희석 소화란 수용성 가연물에 물을 대량으로 방사해서 연소 농도를 연소 범위 이하로 희석한다 그랬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알코올, 술 만드는 거 알코올. 알코올은 수용성이에요. 물에 잘 녹아요. 아셨죠? 근데 여기 불이 났대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물을 대량으로 방사합니다. 그럼 물을 대량으로 방사하면은 이 알코올이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럼 알코올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알코올의 농도가 어떻게 됐어요? 희석이 됐죠. 얘를 우리가 희석소화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결국 알코올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알코올 가연물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가연물을 치우는 개념으로 봐서 제거소화 쪽에 넣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제거소화를 우리가 보통 희석소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앞에 가보면 보시면 그죠? 이런 식으로 제거 쪽에 넣는다. 그리고 희석 질식은 그냥 질식이에요. 이거는 아셨죠? 자, 5번 요거는 피복 질식이죠. 좀 무거운 CO2를 이용해서 가연물 주위를 피복하는 방법이다. 결국 얘도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서 소화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가보면 이제 부촉매 소화라는 게 나옵니다. 부촉매. 억제 소화, 그죠? 자, 4요소 중에 부촉매제라는 걸 이용해서 가연물의 연속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억제 소화나 화학적 소화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속이나 수상기라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연속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나온다 그랬는데 더 이상 얘네들이 나오지 않게 얘네들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롯,
분말 요런 애들에서 부촉매 소화를 이끌어냅니다. 얘네들이. 아셨죠? CO2는 부촉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뒤에서 저하고 배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요 정도. 화학적인 소화 방법이고,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부촉매 억제라고 얘기한다. 물 소화약제에서는 대부분 부촉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에서는 부촉매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화학 반응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해서 불을 끄는 건 물에서는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에다가 우리가 탄산칼륨이라는 걸 섞어서 부촉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화약제가 있는데 두 개를 섞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이름이 강화액이에요. 그럼 강화액에 부촉매가 왜 일어나냐? 얘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저하고 배울 거예요. 뒤쪽에서 하셨죠. 그래서 물에 가보면 첨가제라는 게 있어요. 그 첨가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촉매 소화 원리는 여기 가보면 이렇게 칼륨 이온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얘가 얼지 않습니다. 물에다가 우리가 탄산칼륨을 섞으면 이런 개념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썸머리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소화 원리가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소화 원리를 보고 우리 한번 냉각, 질식, 제거, 유화, 방금 말씀드렸죠. 희석, 부촉매 이런 애들이 있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보고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챕터 기출문제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화 방법으로 옳은 것을. 자, 요거 뭐예요? 21%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희석하거나 저하시키면 연소 중인 가열물은 산소 양이 부족하대. 뭐예요? 희석 질식. 그죠? 질식이죠. 결국 질식. 2번. 질식 소화에 대하여 옳은 것을. 연소 조건 중 하나인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식이죠. 바로. 2번은 뭐예요? 그렇지. 제거. 3번은 4번은요? 맞죠? 이렇게 3번 15% 이하로 감소시키는 소화작용은 그랬어요. 얘가 뭡니까? 질식이죠. 어렵지 않죠? 질식소화 이런 식으로 너무 쉽다. 4번 소화 방법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질식소화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이다. 냉각 소화가 가능한 약재로는 물, 강화액, CO2, 할론. 이런 것들이 이제 냉각이 가능한 거죠. 디귿번, 피복 소화는 비중이 물보다 큰 비수용성 유료 화재, 무상주수하여 소화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피복 소화에 대한 게 아니고 딱 구분되어 있다 그랬죠? 유화. 리을은요? 그죠? 부촉매에 대한 게 아니죠. 5번. 물과 탄산칼륨이 혼합되어 있는 강화액 소화약제는 냉각 소화 작용을 할 때 소량의 모가 나와서 부촉매 효과가 나오는데 그 가로 안에 물질은 그랬습니다. 뭐예요? 칼륨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조금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약제 기초. 여기는 이제 약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소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약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약제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약제는 소화기구나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 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을 얘기한다. 읽어보시고. 자, 소화약제는 이런 것들이 읽어보세요. 공통 성질이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대. 그리고 열과 접촉했을 때 독성이나 부시성 가스가 나오면 안 된대요. 수용액 소화약제 및 액체 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의 섭출, 용액의 분리, 부유물, 침전물의 발생, 그 밖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된대. 그치? 그리고 허용 범위 내여야 된다. 소화약제 중량은 충전량, 허용 범위 이내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화약제 구비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화력이 어떨 것? 우수할 것.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소화력이 우수할 것. 독성이나 부식성 환경오염이 없을 것. 전기절연성 우수할 것. 즉 C급. 근데 이제 C급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이런 걸 갖추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오래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 좀 쌓아야 된다. 소화약제에 의한 분류 수계와 뭐가 있다? 가스계가 있대. 그지? 물로 끄는 것과 가스로 끄는 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물로 끄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게 가스로 끄는 거. 그죠? 그래서 물과 포. 오른쪽은 가스계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주된 소화효과예요. 주된 소화효과. 챕터별로 어차피 볼 겁니다. 주된 소화효과, 주된 소화효과, 주된 소화효과. 아셨죠? 그래서 얘를 나눴을 때 이런 특징을 가지더라. 그래서 수계 쪽과 가스계 쪽을 우리가 차례대로 배울 건데 그래도 아직 더 중요한 건 저는 수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수계와 가스계를 비교했을 때, 자, 물은 냉각이 더 세대요, 질식보다. 포는 질식보다 뭐가 더 세대요? 냉각보다 질식이 더 세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소화속도, 재발화 위험성, 사용 후의 위험은, 자, 이게 가스계와 비교했을 때 느려요, 물이 더. 재발화 위험성도 적습니다. 사용 후의 오염이 커요, 물이 더. 가스계가 더 깨끗해요. 가스계는 소화속도는 물에 비해 훨씬 빠르고, 재발화 위험성이 조금 있어요. 아셨죠? 이게 막 뭐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계는 거의 재발화 위험성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후의 오염. 얘는 물에 젖어요. 그죠? 물에 젖기 때문에 약간 치우기가 좀 찝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후처리가. 여기는 그렇지 않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요걸 어차피 이제 저하고 같이 정리를 하나하나 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뭐 여기 가보면 뭐 질식. 그죠? 할로겐도 부촉매. 부촉매가 주소화 효과죠. 불활성 기체는 질식이 주소화 효과고, 분말은 부촉매가 주소화 효과고, 이런 것들은 뒤에서 하나하나 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챕터 3에 이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이 물이 너무 중요하다. 물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챕터 3에 가보면, 그럼 요거를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챕터 3 물소화약제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